안녕하세요. 우리 처음 물잡이 시작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무서운 놈이 하나 있죠? 바로 백탁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박테리아 블룸이라고 하고 영어권 사람들은 클라우디 탱크 혹은 밀키 탱크라고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조 세팅하실 때 백탁 현상을 겪으셨나요? 백탁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들 하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백탁은 바닥재 때문에 생기는 먼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놔두면 사라지고 빨리 사라지게 하려면 측면 여과기에다 여과솜 좀 넣어서 하루 종일 돌리면 사라지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테리아 사체 때문에 물이 뿌옇게 변하는 현상에 관해서예요. 그럼 이 박테리아는 왜 죽어서 물속에 떠다니면서 물을 뿌옇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백탁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에어레이션 강하게 해주고 사료 주지 말고 환수 조금씩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백탁이 하루 만에 잡히고 누구는 며칠 혹은 몇 주씩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박테리아 사체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이 영상은 공부가 많이 되는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물생활을 하다 보면 백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백탁은 처음 세팅하는 수조에서 물잡이 할 때 많이 생기고 잘 유지되던 수조에서도 가끔씩 생겨요. 근데 또 저처럼 물잡이 할 때 수돗물 염소 제거하고 바로 물고기를 입수해버리면 거의 백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라고 해서 백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막 어떻게 하다 보면 가끔씩 백탁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려니 하면서 시간 지나면 알아서 사라지고 그래요. 자, 그럼 많이 알려져 있는 백탁이 오는 경우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새수조 세팅하고 물잡이 할 때 많이 오고, 먹이를 많이 줘서 사료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을 때도 오고, 죽어있는 물고기가 있거나 수초가 썩어있을 때도 오죠.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테리아들은 왜 죽을까요? 물잡이 시작하는 수조에는 뭐 들어있지도 않은데 박테리아가 폭증했다가 죽어서 사체가 떠다니고, 사료 찌꺼기나 물고기 사체, 썩은 수초가 있다면 박테리아들이 먹을 거 천진데 왜 폭증을 했다가 죽을까요? 먹을 게 많았는데 서서히 사라져서? 이게 참 신기한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박테리아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박테리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속 영양 박테리아고, 두 번째는 독립 영양 박테리아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박테리아 그리고 여과 박테리아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정확하게 몰라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두 종류라고만 알면 돼요. 여과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꾸는 걸 여과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럼 제일 먼저 암모니아가 있어야 여과 박테리아가 일을 시작하면서 여과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로 받은 수돗물에는 염소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제거하고 나면 공중에 떠다니던 박테리아들이 물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때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바꾸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바로 종속 영양 박테리아예요. 근데 얘들은 여과 박테리아보다 등치도 크고 번식 속도도 훨씬 빨라서 먹을 게 조금만 있어도 막 번식을 해서 그 수가 급속도로 많아져요. 그래서 얘들이 수조 여기저기 묻어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바꾸고 나면 그때 이제 독립 영양 박테리아, 즉 우리가 아는 여과 박테리아들이 여기 먹을 게 생겼네? 하고 수조 속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고 번식을 시작해요. 종속 영양 박테리아들이 생성해 놓은 암모니아들을 분해하면서 여과 사이클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파는 박테리아제를 넣잖아요. 박테리아제 설명에 잘 보면 암모니아를 분해한다는 얘기가 꼭 써있어요. 왜 그거 만드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처음 물잡이를 시작하는 깨끗한 수조에도 그걸 넣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수돗물에서 염소가 사라지면 바로 종속 영양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시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박테리아제를 넣으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PSB 광고를 보면 절대 백탁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당연하지. 독립영양 박테리아, 즉 여과 박테리아 국물이 백탁을 불러올 이유가 없죠. 백탁은 종속 영양 박테리아들의 사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잡이를 할 때 저처럼 바로 물고기를 넣지 않고 이것저것 하면서
며칠 기다리면 백탁이 자연스럽게 왔다 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 맹물에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박테리아들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제 물잡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받으면 염소 제거하고 바로 물고기 넣어버리죠. 근데 저는 백탁이 안 와요. 그리고 저처럼 물잡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백탁 안 온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가죠? 수돗물에 염소가 사라져서 종속 영양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라? 바로 물고기를 넣어버리네? 그럼 또 새로운 깨끗한 물에 입수된 물고기가 신진대사가 활발해져가지고 배설을 바로 할 거고, 배설을 하니까 암모니아가 다이렉트로 생겨버리니까 그거 분해하려고 독립영양 박테리아, 즉 여과 박테리아들이 수조 속에 막 생겨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두 박테리아가 균형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탁이 잘 안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30큐브에다가 구피 20마리씩 바로 그냥 집어넣어도 백탁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물잡이 하는 사람들한테 처음 입수하는 물고기의 양은 백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물고기를 많이 넣었으니까 배설물이 많으니까 암모니아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잡이 할 때 입수하고 3일 동안은 사료를 주지 말랬죠. 사료를 주면 물고기들이 그거 먹고 배설을 해서 암모니아가 폭등을 할 거고, 사료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이미 암모니아도 많은데 번식 속도가 느린 여과 박테리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종속 영양 박테리아들이 이때다 싶어서 우르르 몰려와서 막 번식해서 사료를 분해하다가 더 분해할 게 없어지면 또 우르르 죽으면서 백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잘 돌아가던 수조에도 사료를 너무 많이 줘서 남거나 물고기가 죽어있거나 죽은 수초가 있으면 백탁이 오는지도 쉽게 이해가 되죠. 두 박테리아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수조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사료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거나 물고기 사체가 있으면 종속 영양 박테리아들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미친듯이 번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분해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과 박테리아가 그 암모니아 생성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물이 깨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런 것들을 건져내버리거나 그것들이 다 사라졌어. 그럼 잔치하던 종속영양 박테리아들이 이건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배고파서 또 막 죽잖아요. 그래서 백탁이 또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모르게 밸런스가 잘 맞아 있으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백탁은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강한 에어레이션을 해줘라, 매일 조금씩 환수를 해줘라, 박테리아제나 PSB를 넣어라, 스펀지 곡물을 넣어라, 시간이 약이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백탁이 왔다는 건 그만큼 종속 영양 박테리아가 수조 속에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걔들이 많다는 건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조 속에 암모니아는 많은데 그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여과 박테리아의 양은 부족하죠. 그리고 그 두 박테리아는 산소를 소모하는 호기성 박테리아들이기 때문에 종속 영양 박테리아가 급속도로 번식하면서 산소 소모량도 많았고 물속에 암모니아도 많으니 용존 산소량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레이션을 강하게 해줘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여과 박테리아의 빠른 번식을 돕고, 물속에 암모니아가 많은데 여과 박테리아가 부족해서 분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분 환수를 해서 암모니아를 줄여주고, 박테리아 관련 약품이나 스펀지 곡물처럼 다량의 여과 박테리아를 강제로 추가해서 여과 사이클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백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탁은 여과 박테리아가 아닌 종속 박테리아의 사체이므로 괜히 겁먹고 이것저것 쓸데없이 건드리지 말고 그냥 산소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물속의 유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소량의 환수로 암모니아를 조금씩 제거해주면서 기다리면 수조 속 유기물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니까 절대 백탁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어려웠나요? 정말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고 뭔가 맞는 말인 것 같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너만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